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주범은 화력발전소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환경부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자동차 운행거리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행해야 할 부처들은 묵살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석탄 화력발전소를 늘리겠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도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는 것은 어렵다면서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신동인 PD가 보도합니다. 작은 섬들로 어우러진 이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입니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기에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아줌마는 지금 이사 가려고 집도 팔았어. 아, 떠나시려고? 네, 여기. 퇴직하면 오늘서 살라고 하고 저들도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상태면 이 공해 있잖아. 묻어버리지. 위험해서 몸이 안 좋아질까 봐. 뭐좀 말하지. 잘 터져.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아니 이런 망 것만 닦아도 여전히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거 지금 뭐 바깥에야 더 더군다나 뭐 말할 거 있대야? 이거 지금 닦으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원래 하였던 거죠? 예, 지금 하얀 거 갖고 나왔잖아. 갖고 나왔어 지금. 이거 얼마 만에 닦으시는 거예요? 자주 닦아 이거를.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루 석탄 양이 수십 톤을 떼는데 99%를 잡아도 하루에 몇 톤씩은 초미세먼지가 날아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99년에 처음 가동된 이 발전소에서는 하루 평균 약 32,000톤의 석탄을 태웁니다. 분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어디 창문 같은데, 미세먼지 옥상 같은데. 예. 그건 뭐 볼 것도 없지. 빨래? 네. 옥상에 빨래를 묻는다고. 왜요? 하얀 거 담았지. 아, 묻어요? 네. 아이고 한번 살아봐요. 내가 방 하나 줄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전국의 지난해 PM2.5 평균 농도를 보면 충남 지역이 32 마이크로그램으로 24인 서울보다 8 마이크로그램 높습니다. 겨울철에는 더 심한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측정한 결과입니다. 충남은 41, 서울은 28 마이크로그램으로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3 마이크로그램만큼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남 지역의 PM2.5 농도가 유독 높은 이유는 바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배출가스, 가스량, 총량 자체가 절대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는 각종 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PM2.5를 생성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의 경우 국내 전체 배출량의 20%, 황산화물은 15%나 차지할 정도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PM2.5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 화력발전소에는 내년에 발전소 2기가 추가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냥 피해 입어가면 사는 거지 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응.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살던 데인게 고향이 보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어쩌고는 어디로 가 어디로 지금 그냥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인데요.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암으로 사망했는데 주민들은 그 이유가 이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이 좀 많다고 봐야죠. 아, 많이 생겼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하고 지금 한 10분? 10분?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3리 주민분들 중에? 그렇죠. 암 수술했죠. 유방암. 지금까지도 이게 죽더라 아프대요 이게. 죽더라. 죽을 때까지 아프대요. 그 젊은 사람들 죽는 거 보면은 참 눈물 우절 또 흘렸어. 아, 그래. 젊은 분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겠다 울었다 이게. 여기서 나 같이 도저히 항시 이렇게 이러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죽으니까 마음이 좋자. 지금도 시절 인연이야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99년 발전소가 운영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로 1위의 경우 마을 주민 13명이 암으로 숨졌고 11명이 암투병 중입니다. 교로 3리까지 합치면 암 환자는 30명이 넘습니다. 미세먼지 자체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속에서는 암 발생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세먼지의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암 발생 가능성이 이제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초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곳은 주변 마을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수도권, 심할 때는 전국의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충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다른 지역 PM2.5 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최대 28%까지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람이 심할 때는 국내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나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먼지도 있지만 넋수와 그러니까 지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있는데 이러한 그 개수상 오염물질이 이제 이동이 되면서 바람에 따라서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초미세먼지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발전소 측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PM2.5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먼지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라는 게 이제 초미세먼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따로 이게 포집하는 건 아니죠. 그냥 전부 다 뭐 PM10도 다 측정을 하고 그런 거죠. 그 안에 이제 PM2.5가 당연히 있겠지만 PM2.5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현재는 알 수 없네요. 예.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분당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이곳 역시 굴뚝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측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게 안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를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네, 저희들은 이제 이 굴뚝 자체에서는 측정은 하진 않지만 네. 저희들이 여기 앞에 정문 앞에다가 네, 정문 맞습니다. 앞에 측정소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복합화력발전소에선 석탄보다 공해가 적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PM2.5 배출량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농도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산자부는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추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산자부가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지만 묵살됐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 이제 전력 수급 여건상 석탄화력이 이제 수급 안정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에너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래서 뭐 경제성도 고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비중은 그러니까 석탄화력이 완전히 없이 그걸 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의 어떤 저 비중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조차도 결국 다 고쳐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행하는 거에 이제 근거는 경제성이에요. 결국 경제 논리를 가지고 좀 더 싼 연료를 쓰겠다는 건데 싼 연료는 사실은 싼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산자부뿐만이 아닙니다. 질소산화물은 PM2.5를 생성하는데 국내 질소산화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환경부는 자가용 운행거리를 매년 3%씩 그래서 2024년까지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토부에 이행 방안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행 방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뭐 2층 버스 도입 이런 거를 통해서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 30%가 되는 거니까 얘는 독자적인 추진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른 거로 낸 거죠. 근데 걔네는 그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안 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결국 2024년
결국 환경부의 교통수요 관리 계획은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특단의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닐까요?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